저는 처음에 이런 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진짜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 가서 어떤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굳이 활동을 성공했다. 그래서 첫 스윙을 이제 가게 됐다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리고 컴패스 어플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스윙 어떻게 잡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엠프레보라고 하는데 보통 스윙을 잡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무작위로 막 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보고, 사실 볼 시간도 없긴 한데 어셉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congratulation 하면서 너 이제 잡았으니까 갈 수 있다고 뜨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제 날아오거든요. 스윙 잡힌 것도. 그러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가기 전에 비행기 그 티켓 관련돼서 쭉 설명해 놓은 이메일도 받아서 그거 설명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피티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용도로 보통 써요. 출근이랑 퇴근 그 내가 대퓨리 온하고 오프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랑 뭐 공지사항도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대퓨리 온 오프 했어도 시간 같은 거 내가 막 12시간 일했는데 막 10시간으로 돼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2, 3일에 한 번씩 매번 체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나중 가서 그거를 문의를 하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확인하고 틀린 게 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나 이거 지금 됐으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줘 라면은 또 바로바로 수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윙 끝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만약에 그 페이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용도로 보통 확인을 했었고, 워크포스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런 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한 게 비행기 티켓을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 어플에 다 떠요.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게 되고 뭐 예약 번호라든지 날짜랑 시간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리고 방 넘버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엄청 미리 확인할 순 없고 좀 나중에 가서 이제 스윙 가서 그 당일날이나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보면은 보통 이제 방 넘버가 돼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도 한꺼번에 막 여러 개 잡을 경우가 있잖아요. 막 3개 연달아서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이 막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미리미리 떠요. 뭐 업커밍 해가지고. 그리고 게스트 어플이 있는데 이것도 까셔야 돼요. 저는 진짜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 가서 어떤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이런 어플들 다 깔았거든요. 이거는 빌리지 관련된 거를 다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용 시간이라든지 각 시설마다 이용 시간이 다르니까 처음에 특히 갔을 때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 같은 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특히 방 처음에 찾을 때. 그리고 제가 많이 열어보는 경우가 메뉴 확인할 때, 보통 퇴근 시간 좀 돼갈 때 한두 시간 전쯤에 이제 메뉴를 확인을 해요. 오늘 저녁 메뉴 뭐 있나?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플라잉아웃 하는 날에 공항으로 버스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리지마다 버스 시간이라든지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매번 애드민한테 물어보면은 귀찮으니까 그 어플 들어가서 내가 어느 빌리지 있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버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투 에어포트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불안하시면은 그냥 슈퍼바이저한테 이거 확인했는데 이 시간 맞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좀 자주 썼던 게, 제가 이제 일 끝나면 항상 요가 같은 걸 했거든요. 요가 수업이라든지 운동 수업들이 있어요. 그룹으로 하는.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빌리지에서 열리는 이벤트 같은 것도 막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막 영화 같은 것도 시네마 있는 빌리지는 영화도 내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볼 수 있고, 막 요리 수업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요리 수업도 예약을 해가지고 있는 날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넛지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전 초반에 좀 질문거리 같은 거 많을 때 쓰다가 별로 안 열게 돼가지고 그냥 삭제했는데, 커뮤니티 어플이에요. 그래서 캐주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캐주얼 관련된 단톡방도 있고 해가지고 그 우리 뭔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제 막 내 Q&A 같은 거 이제 묻는 것처럼 캐주얼 뭐 이거 했는데 뭐 이런 거 어디다 문의해야 돼요? 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글에 올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담당자가 이제 막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리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빌리지는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되게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리셉션이 있어요. 리셉션은 이제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하는 곳이고, 각종 문의 같은 거 뭐 방 바꿔주세요 라든지, 근데 방은 안 바꿔줍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뭐 수건 뭐 좀 더 달라든지 버스 시간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거 각종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체크아웃은 꼭 거기서 안 해도 되는 게, 체크인은 이제 키 받아야 되니까
리셉션에서 하는데 체크아웃은 보통 그 상자가 있거든요. 밖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리셉션 근처에 키 여기다가 두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이닝 룸이 있는데 이제 아침이랑 저녁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이닝 룸 항상 옆에 크립 룸이 있어요. 거기서 점심을 이제 싸가면 되는데 진짜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막 요거트, 뭐 과일, 채소, 그리고 조그만한 도시락 같은 것도 많고 시리얼도 있고, 그리고 짐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24시간이고 이것도 아무리 작은 사이트라도 짐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룹 피트니스룸 항상 같이 딸려 있고, 스쿼시룸이랑 크리켓룸, 뭐 테니스룸, 골프 치는 곳, 이런 거는 큰 사이트만 보통 있는 편이에요. 미리 예약을 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스위밍풀도 항상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9시나 이러면 보통 닫는 것 같고, 태번이 있죠? 이제 보통 술 같은 것도 제한을 해놨어요. 맥주 4캔 아니면 와인 2병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구매할 때 BHB 카드 찍어가지고 그 개수를 그 직원이 찍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인 만약에 1병 마시고 뭐 맥주 2개 이렇게 섞어서 마실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ESS 직원은 커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복 입고 가면은 ESS 직원인지 일하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꼭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면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웬만한 캠프들이 다 있어서 모든 캠프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캠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을 이제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뷔페식으로 디너를 해둔 곳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현장복을 갈아입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카페는 약간 테이크아웃 개념이거든요. 그냥 유니폼 입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옷 갈아입고 다시 저녁 먹으러 오기 귀찮다 그러면 카페 가서 음식 다 싸와가지고 방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뭐 맥주 같은 거 마시고 싶은데 밥 먹고 막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 가가지고 그냥 음식 갖고 와서 테이블이랑 이런 거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도 같이 사와가지고 막 일 끝나고 애들이랑 한잔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았고, 런더리도 구역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런더리마다 식수대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물 뜨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먹지 할 때는 런더리 주변에 있는 데로 가셔서 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룸이 있는데 줄여서 막 렉룸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렉이 뭐지? 막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약간 놀고 쉬고 하는 곳이에요. 탁구 치는 데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악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뮤직룸이라고 따로 있는 데도 있고, 레크레이션 룸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책들도 있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막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랑 심심할 때 거기 가가지고 막 놀 수도 있고, 시네마 룸이 있는데 여기 있는 곳은 제가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합니다. 가면은 막 팝콘도 주고, 영화도 뭐 맨날 하는 게 아니고 막 토요일에 딱 하루 하거든요. 그 거기 시간 내가 만약에 되면은 가서 영화 보고 하면은 마이닝에서 영화를 영화관처럼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 근처에 이제 가다 보면은 아이스룸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얼음이랑 물 같은 거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고, BBQ 존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활용을 못 해봤습니다. 가끔 이제 막 BHB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바비큐 파티 하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ESS는 샤워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마인사이클리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퇴근하고 빌리지로 다시 돌아와서 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짐 찾아가지고 샤워룸 가서 샤워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이제 공항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짐 같은 거 그 애드민에 맡기는 거 불안하다 이러면 라커룸이 또 따로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뭐 키 받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애드민에 뭐 놔둬도 누가 뭐 막 그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라커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스탑이 있겠죠. 버스 정류장도 마인 현장 출퇴근하거나 이제 공항 같은 거 갈 때, 만약에 이제 마이닝을 처음 구하게 돼가지고 구직 활동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첫 스윙을 이제 가게 됐다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공항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나면은 빌리지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잘 물어봐서 타시면 돼요. 도착하자마자 애드민이 어딘지를 물어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는데 따라가면은 그냥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드민 가서 짐을 맡기고, 내가 만약에 이 사이트가 처음이다, 아니면 이 사이트는 와봤는데 내가 하우스키핑만 했지 케이터링은 안 해봤다라든지 뭔가 처음 하는 게 있으면은 인덕션을 이제 해야 돼요. 그 종이로 막 그 주거든요, 그 애드민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파일 받아가지고 뭐 사인하고 하시는 거 있는데 그 인덕션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오시면은
BHP 카드가 없잖아요. BHP 카드로 항상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드민에서 이제 BHP 카드 없어요 라고 말하면 첫 스윙이라고 꼭 말해야 돼요. 말하면은 이제 BHP 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데퓨티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카드로 보통 그 데퓨티 온, 데퓨티 오프라고 있어요. 카드를 찍는 곳이. 거기서 이제 출근을 할 거니까 데퓨티 온을 해서 BHP 카드가 잘 작동하는지, 보통 띠리링 이러면 잘 된 거고, 띠리리리링 이런 소리 나면은 안 된 거니까 이제 애드민한테 꼭 그 말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 3번 이상 제대로 데퓨티 온 오프를 안 하면은 뭐 불이익이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면 아이패드로도 출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것도 그 전에 미리 받을 텐데 저는 안 받아가지고 그때 에디빈한테 얘기해서 비밀번호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눌렀는데 비밀번호 모르겠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까먹었냐, 뭐 forgot your password라고 떠요. 그럼 그거 누르면은 뭐 다른 게 눌러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서 출근 도장을 찍을 수 있긴 해요. 첫 스윙 때는 이제 출근을 하면은 원래 하루에 12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세이프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9시간인가 10시간밖에 일 못하게 제한을 해놔요. 그래서 막 더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못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차피 일당으로 다 받아서 더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더 받은 거니까. 그리고 첫 스윙은 이제 원래 보통은 2주짜리 스윙으로 가는데 첫 스윙은 일주일만 가능해요. 한 주 더 늘리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다른 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첫 스윙인데도 막 사람 부족하다고 일주일 더 해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주 일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뭐 워커 신고 12시간 막 서서 일하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발이 한 2, 3일 뒤에 엄청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아프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신발을 벗어서 계속 발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런데도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슈퍼바이저한테 바로 얘기해서 이제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거 붙여가지고 발 관리를 하셔야, 왜냐면 계속 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무조건 내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무조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하지 마시고 물어보면은 막 친절하게 다 엄청 얘기해 주니까. 특히 첫 스윙 때는 모르는 게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되겠지 하다가 일이 더 커지고 더 사고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모르는 거는 주변 그 일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노란 모자 처음에 봤거든요. 그 노란 모자가 뉴비라는 뜻이잖아요. 노란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으면 다 와서 Is everything okay? 막 이래요. 노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제너러스하게. 제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좀 후회됐던 점들이랑 이랬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힘든데 라든지 이거는 조금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영역이 있는데, 일하다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슈퍼바이저한테 근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거 해가지고 이거까지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라든지, 이거 하면은 내가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든지, 조금 내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도 일해야 되니까 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실 아파서 다치거나 이러면 저만 손해거든요. 그냥 집에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책임을 회사에서 웬만하면 안 져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닌 거고, 저는 초반에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좀 많이 혹사해서 아직까지도 약간 팔꿈치라고 해야 되나? 접을 때마다 아파요.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지 일은 그래도 하려면 하거든요.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일도 힘든데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스트레스 주면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개념 없는 사람이랑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참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가 선을 그어야 그 선에서 안 넘어오는데 선을 안 그으니까 막 선을 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너 근데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든지, 야 근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힘들어 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든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좀 조심을 하고 내가 일할 때 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계속 선을 넘고 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이제 슈퍼한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오지 남자애랑 일을 하게 됐는데, 얘가 막 서로 걔 발음도 너무 세서 제가 못 알아듣고 제 발음도 걔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할 때마다 뭐 물어보면은
아 어차피 나중에 알게 돼 묻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알아야 빨리빨리 내가 적응을 하고 얘를 도와주는데 되게 얘는 풀타임 친구라서 그런지 항상 그런 캐주얼 애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은 매번 설명을 해야 돼서 귀찮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약간 말하는 투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아침에 가자마자 바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막 얘 싫으니까 다른 애랑 하게 해줘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좀 더 여러 명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너 뭐 왜 바꿨어? 슈퍼바이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막 이런 식으로 따지길래 저는 그냥 모르세 했죠. 몰라?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냥 저는 더 재밌게 좋은 친구들이랑 일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돼요. 좀 좋은 슈퍼바이저는 그런 거를 다 이제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이닝 하니까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어떡하지 하지만 어차피 다 적응해요. 맨날 똑같은 거 12시간씩 일을 하니까 며칠만 지나면은 일을 다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일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같이 일할 때라든지 외국 친구들이랑 일할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후회됐던 게 뭐냐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는 그냥 잠깐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냥 음악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방 가서 그냥 혼자 쉰다든지. 근데 외국 친구들이랑 스몰 토크를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중 와서.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해둘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이제 마이닝 오시면은 외국 친구들이랑 이왕이면 어쨌든 즐겁게 일하고 재밌게 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친해지면은 같이 일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딱 스윙을 갔는데 한 주 동안 뭔가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이래도 되나 하지 마시고 꿀 빨 수 있을 때 진짜 최대한 많이, 왜냐면 그 다음 주는 또 빡세질 수 있고 그 다음날 빡세질 수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각을 보시고 좀 편한데? 하면 그 편한 거를 좀 누리세요. 어차피 우리 돈 벌러 왔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온 거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정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즐기면서 일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언제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일해보겠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체적인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제 몸은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하고 나서 요가를 꼭 했어요. 그 전부터 요가를 하기도 했는데 요가를 하고 나서랑 안 했을 때 몸 차이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하다못해 스트레칭이라도 진짜 꼭꼭 해주셔야 그 다음날에 몸이 다시 좀 찌뿌둥한 게 없어져서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뭔가 취미 같은 거를 좀 찾으셔서 하면은 마이닝 하는데 시간도 빨리 가고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12시간 2주 일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이게 처음에야 감이 안 와서 막 열심히 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2주 끝나고 나면 진짜 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챙겨가면서 할 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인 기준에서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외국 애들이 너 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막 맥주 마시고 막 수다 떨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 아니면 이제 보통 유튜브 편집을 하거나 보통 영어 공부도 한참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영어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배우고 나서 그 다음날에 또 외국에 만나잖아요. 그럼 그 표현 같은 것도 막 괜히 써보고 이러면서 내가 또 써봐야 입에 감기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뽕을 뽑는 게 마이닝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1년 동안 마이닝 일을 하면서 알았던 점들을 최대한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닝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마이닝 한번 일을 구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see ya!